보수주의 대원칙인데 보수 진보 사실은 뭐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싸움이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그리고 또 진보주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진보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파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고 좌파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면은 이것은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려면 우리는 보수주의 원칙을 알아야 되고 우파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주의를 제대로 알려면은 보수주의가 아닌 것, 보수가 아닌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영어로 따지자면은 소문자 C로 시작하는 컨서베티즘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전에 나오는 보수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보수적이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수구, 반동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어감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도 보수주의, 특히 정치 철학 그 보수주의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게 캐피탈 C,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이제 컨서베티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나뉘게 된 것이 정확하게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부터거든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 혁명 전에 그럼 뭐가 있었어요? 왕정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탄토티스트라고 불러요. 오탄토트라는 거는 88, 88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88주의자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89년 혁명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은 뭐예요? 왕정이죠. 왕정을 회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것이 이제 오탄토티스트. 유럽에서는 그것을 보수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의 보수주의와 미국의 보수주의 또 영미권 보수주의 또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로 돌아가려고 보수주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우리를 그런 수구적인 것으로 매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뭐 제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고 매도하지만 그런 것과 확실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진보하되 좀 천천히 가자. 진보와 똑같은 목표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좀 천천히 혁명적으로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가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슬로우 모션 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슬로우 모션 진보는 보수주의를 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니힐리즘, 허무주의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우파, 우익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지만은 그렇게 부르는 것도 사실 함정이 있어요. 우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럼 우쪽이 있으면 왼쪽도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좌우에 어떤 날개가 필요하니까 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주의가 이런 원칙에 따라서 보수주의가 아닌 것에 따라서 보수주의가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신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보통 많이 회자가 됐었죠. 사람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이 말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북한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지만은 이런 거 우리가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살자는 사람의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진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주의라는 함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진보적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보주의는 어떤 완벽한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람끼리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사람 사는 세상. 사사세라 그래요 또. 사사세 찾아보세요. 사사세. 이런 식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말을 하는데 사람 사는 세상. 그런 것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리고 또 유물론주의 그리고 또 과학주의 같은 것들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는 무엇을 믿는가라 그랬을 때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칼뱅주의의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타락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믿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냥 타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imperfect하다. 우리는 그냥 불완전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imperfect 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imperfectible 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imperfect 하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완전을 추구할 수 있어, 완벽을 추구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라고 외치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그래서 불완전성을 우리가 첫 번째로 믿고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위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질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그 양심에,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양심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질서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영성을 믿죠. 유물론자와 달리 우리는 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된다라는 것, 그 영구적인 세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죠. 이 위에 있는 네 가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성, 그리고 영, 그리고 어떤 상위의 도덕적인 질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신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prudence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 신중하고 겸손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세상을 다 알아,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면은 결국 뭘 보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보수하느냐, 보수주의자는 무엇을 보수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여기 노란색으로 쳐 있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세 가지 F만 사실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freedom,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family, 이게 요즘에 더 중요해졌죠. family, 가정을 중요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무슨 국회에서 자꾸 발의하는 다양한 가족 이런 거 아닙니다. 다양한 가족 이런 거 아니고 전통적인 하나밖에 없는 가정 질서, 한 남자, 정확하게 말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라 그래도 헷갈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점점 헷갈리고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자녀로 구성된 이 땅에, 서구에서는 하늘의 삼위일체는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고, 땅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요 질서, 패밀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유와 또 가정의 원천 되신 하나님, 결국에는 신앙, faith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헌정, 공화, 민주 질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질서 있는 자유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유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문명. 우리는 서구에서는 서구문명이라고 말하는데, 서구문명이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서구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서구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약간 이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자유문명이라고 부르면은 편하죠. 자유문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까 저도 기도했지만은 자유문명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들이 곧 보수주의인 것이. 그 보수 원칙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시작되는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진정한 자유의 역사는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출애굽에서 시작된 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진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또 2장에 나오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하나님 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인간끼리 살아야지,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지라고 아무리 추구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신을 놓는다는 것이죠. 다른 신, 그것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한테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을 그 공허한 이 하나님 모양의 구멍에다가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보수주의 이 철학과 정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입니다. 자연의 이치, 뉴턴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이 보수주의의 원칙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 좌파들 또는 저 진보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해요? 이 창조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된 가족과 그 자녀, 이거를 파괴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 저 진보주의자들이고 비기독교인, 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주의의 원칙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입니다. 역사의 경험이 이 보수주의를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 5,000년, 6,000년 되는 그 인류 역사가 사실은 이 보수주의의 원칙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성경책,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좀 솔직하다면,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따진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보수주의의 원칙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밑에는 특별 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 위에는 일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문명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 덕분에 누리는 것이지만 저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 일반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에는 특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유문명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 자유문명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유문명에서 나오는 정치체제가 곧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는 언제 시작했냐면은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770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미국의 체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결국에는 칼뱅주의에서 왔어요. 칼뱅주의에서 왔고 기독교 문명에서 왔고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보수주의라는 것이고 자유문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조지 윌은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한 역사학자고 보수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서의 보수주의는 곧 헌정주의다.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헌법 질서를 모방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모방해서 이식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파와 반대한민국파를 나누고 이것이 너무나 정확한 구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좌우의 싸움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보수주의를 사수하는 것이고 레오폴드 폰 랑키라는 사람은 미국을 건국한 것이 미국에 세워지기 150년 전에 있었던 칼뱅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근대 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